지금 보니까 민주당 당 상황은 좀 심상치가 않은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38.0%,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44.3%로 정당 지지율이 역전됐는데 이정주 기자, 이거 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하고 저기는 안 나오는데 화면에는, 네. 민주당 지지율이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사실은 거의 6주째 내려가고 있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6월 지선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면 당 지지율은 그렇다 쳐요. 당 지지율은 원래 그 대통령보다 낮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선은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거지 정당으로 치르는 게 아닙니다. 원래 역대 모든 정권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오늘 리얼미터 나온 거 보니까 광주 전라에서 8.1% 포인트. 아, 광주 전라 지역에서 빠졌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이제 속도가 있는데 지난주 대비 그 이제 4주로 보면 9% 포인트 빠졌고 지난주 대비 한 4% 빠졌거든요. 지금 4% 포인트 빠졌는데 이번 주에 빠질 때 51%를 지금 기록할 때 광주 전라에서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76.6이었는데 지난주에 한 주 만에 8.1%가 빠졌고 그 다음이 대전 충청 6.2 그리고 경기 인천 3.5 부산 울산 2.7 대구 경북 2.6 이 순서대로 나와요. 근데 이 순서가 뭐냐면 딱 역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내림차순으로 딱 깔면 이거예요. 아, 네. 민주당의 순혈주의가 강한 당원이 제일 많은 곳 광주 전남이거든요. 당원 70%가 민주당이에요. 사실은 광주 전남 70%. 민주당 전체 당원 중에 책임 당원의 70%가 광주 전남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부에 내분이 심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아, 그 징표로서 이런 여론조사 지표가 나온 그렇죠. 거다. 부산이나 대구도 네. 당원이 있죠. 당원이 있는데 여기는 민주당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도 작게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분이 세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민주당의 내분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지선 이후에 그 후폭풍이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호남이잖아요. 거기가 3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실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딱 그 수준 순위가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고 이번에 이제 공천 관련해서 혹은 지선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분들의 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신 건데 그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드크로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떨어졌는데 사실 이걸 보고선 많은 국민들은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예견됐던 것이고 이번에 조금 특징은 오차 범위 밖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동안에는 뭐 조금 뒤집어지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오차 범위 내고 정말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사실은 지선에서 좀 민주당이 졌다 이것보다도 그 패인을 분석하는 것이나 그걸 인정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당을 흔들어대는 모습이나 당권을 염두에 둔 전당대회에 앞서가지고 지금 이제 내분 벌어지는 이 양상이 꼴보기 싫다. 이제 이게 저는 더 좀 큰 상황이라고 보고 특히 대통령의 X라던가 이 대통령이 너무너무 누구라도 다 알아채기 쉽게 말씀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뭔가 상황을 짚고 오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는 여기서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대통령이 하는 이제 말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발언이나 아니면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면서 보였던 여러 가지 양태라든가 그리고 X에 올린 글 같은 경우에는 그 글을 보고 예를 들면 정청래 지도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설명을 그 지도부는 하고 있는데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주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 간담회했잖아요. 이게 날짜가 이제 딱 그 쓰리 콤보로 보시면 돼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정확히 날짜로 보면 6월 12일이죠.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보안 사건 전면 폐지. 그리고 6월 14일 바로 다음 날이죠. 토요일 날 지금 유럽 현지에 있어요. 유럽 현지에서 대통령이 장문의 문자를 올려요. 이탈리아에서 1,500자짜리 X글을 네. 올렸죠. 네. 요지는 한 글자예요. 한 문장. 여당은 책임 정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당은 지르는 당이 아니고 여당이 책임지지 못할 노선 투쟁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직결적으로 책임을 지고 책임에 대해서 무조건 본인이 표로 심판받는 게 여당이다. 이 얘기를 올린 거거든요. 보안사건을 겨냥한 거죠. 사실은 노선이 선명한 건 보안사건에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검찰 개혁해야 된다. 검찰 잔당들 안 맞다. 이거 잡아 족쳐야 된다. 말은 편하죠. 근데 만약에 이 보안사건이 저는 보안사건이 민생에 직결된다 생각하지도 않지만 물론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다 칩시다. 그렇다 쳐. 그렇더라도
현재 노선을 이렇게 잡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우려를 표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죠, 이제 14일 날 바로 조성래 사무총장이 이제 일요일인가 기자간담회 했어요. 간담회를 했죠. 네. 거기서 말해요. 본인이 이거는 정부의 그 책임이 한 게 아니라 우리 지도부를 그 지금 겨냥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지도부의 일원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단적으로 말한 건데 이거는 진짜 교원 영색입니다. 교원 영색이다. 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민주당 이제 모 의원들이 지금 페이스북에 순서대로 올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곡하가세고 교원 영색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주장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죠. 조성래 사무총장은 이게 왜 지도부 책임이야? 12대 4가 왜 진 거야?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주장을 배척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말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과연 이게 승리가 맞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책임 정치가 맞냐라고 책임론을 기자회견 때도 꺼냈고 이번에도 꺼냈잖아요. 그럼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화살은 정청래 지도부한테 간 거예요. 근데 이거 화살 자체를 회피 기동을 하면서 나는 아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죠. 그럼 이걸 그 논의 시작점을 계속 좌표를 찍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니 일단 여기 내가 봤을 때 물컵이 내 오른쪽에 떨어졌다 해야 오른쪽이 왜 떨어졌는지 이걸 논의하는 거지. 애당초 물컵이 왼쪽에 떨어졌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논의 시작해요? 오른쪽에 떨어진 건 맞거든요. 근데 꼭 떨어지는 위치가 여기에 잘못됐냐 잘 됐냐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조성래 사무총장의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화법은 정청래 지도부가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 출범한 동안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앞장서고 있는 게 뭐 이제 노부인에 계시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죠. 김어준 뉴스공장하고 쿵짝짝 해가지고 조성래 사무총장하고 사실상 사람들에게 지록이 마시고 화법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고 가야 된다. 바로 잡고 가야 된다. 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네. 근데 일단 그 지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돼요. 그렇지. 떳떳하게. 네, 근데 이걸 왜 돌려치기를 계속 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논의가 진전이 안 되잖아요. 계속 1단계에서 계속 논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자나 우리 평론가나 뭐 정치인이나 어떤 타인의 말과 글을 해석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저도 이제 기자입니다만은 대통령의 말과 글은 솔직히 말해서 좀 굉장히 순수하게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네, 맞아. 대통령의 트윗 그 X에 올린 글은 참 투명하시다. 투명하다고. 네. 네. 근데 왜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근데 아마도 조성래 사무총장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하시긴 하셨거든요. 사무총장 자체는. 네. 근데 저는 이 X의 글이나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명확하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는 그건 진짜 눈 가리고 앙이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진 거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좋겠다.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이 뭐 다음 당권에 도전 안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일 수도 있고 또 그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당권에 도전을 하되 그렇죠. 사람들에게 네. 정면으로 그 재신임을 받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이 뽑아주면은 그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안 뽑아주면은 본인이 잘못했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책임지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진 거 아닌데 왜 자꾸 졌다 그러니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닌데 자꾸 뭐라 그러니 이렇게 하는 건 비겁한 거다.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계속 일관적으로 드리고 있고 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전 조성래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는데 정청래 대표는 좀 비겁했다고 생각해요. 정청래 대표는 비겁했다. 네, 저는 네. 정청래 대표는 진짜 비겁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예컨대 평택을 같은 데에 김용남 후보를 공천한 거는 다 뻔해요. 근데 그분의 생각이 하다가 간두라라고 했는 건지 아니면은 하다가 뭐 끝까지 네가 이겨라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그거를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컨대 김용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바깥으로 지금 드러나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일을 내부적으로 전혀 몰랐을까? 자, 몰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알았다고 되는 순간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에서 그분을 후보로 내세웠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면 돼요. 아니면 중간에 내려오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근데 거지. 그런 건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또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거는 있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후원회장이었는데도 후원회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그 다음에 뉴스공장에 그분이 출연한 거 봤어요. 그걸 보면은 우리 당원들은 이 김용남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 뭐 반반인 것 같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무책임한 말이다.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내려오라고 하든지 뭐 정확히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나는 김영남 너가 이제 예를 들면 가서 잘 승리해 갖고 오면 좋고 승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뭐 조국 후보가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되기를 원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유희동에게 넘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이 선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팔면서 대통령의 승리,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대승했다 이런 말하는 거 되게 옳지 않았. 그러니까 대통령도 화가 나가지고 난 이게 화가 나서라고 말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명확하게 기자회견에서 얘기했고 특히 김영남을 콕 찍어서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 사람을 좀 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다가 또 그 말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러니까 또 엑스까지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정상래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확하게 나 잘했다고 생각하면 빨리 이제 그만두고 사실은 당대표 선거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시면 돼요. 그걸 나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또 오늘은 전당대회 준비가 좀 미흡하다 그러면서 또 원래는 2달 전에 그만두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하신다는 얘기여서 와 이제 이거는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신 거고 이제 토마토님 같은 경우에는 친문은 이잼 지지도가 줄었다고 하고 류이재명은 민주당 지지가 줄었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정민님 같은 경우에는 좌파 태극기 이정주 기자 파이팅 호호호 노영희 변호사님 파이팅 정청래는 도광양해를 마음에 좀 새기시길 이런 그 충고를 좀 해주셨는데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으며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1670-2571,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